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9월 16일 한국경제TV의 시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이수정선님, 박윤선님, 실칸님, 하인님, 웃견님, 이계성님, 라인님, 최영전님, 박선홍님, 네, 반갑습니다. 자스민님, 네, 반갑습니다. 모나코님, 이계성님, 이준우님, 안나왈님, 반갑습니다. 그래 오늘님, 안녕하세요. 네, 대박반야님, 낙희김님, 황순이님, 사랑스럽다님, 혜른님, 송병성님, 밤하늘님, 잔스틱님, 슈잔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마켓 시장에서의 그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좀 약세죠. 네, 약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확인하셔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3시 FOMC 회의 결과 기자들 앞에서 빅컷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50bp를 할 것이다. 지금 금리를 낮추기가 완벽한 시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빅컷 가능성 확률은 3.6%뿐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의미하는 건 뭐죠? 빅컷을 지금 부추기고 있고 시장에서도 빅컷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는 3.6%뿐이 안 되기 때문에 25bp의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네. 네,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미국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단은 S&P 500이 신기록, 네,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주의 강세. 네, 그러니까 뭐 S&P, 나스닥은 뭐 기술주죠. 네, 기술주 강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요 상승 요인은 금리 인하 포커스예요. 그냥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주된 상승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둔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술주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데이터 저장, 및 반도체. 네, 이쪽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일부 기업들이 실적 이상으로 좋다. 네. 자,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호재적인 부분이고요. 악재적인 부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지수가 너무 많이 상승했다.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방향에 대한 변화 가능성. 요게 있다. 이런 얘기는 뭐죠?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 예상보다. 그러면 지금 상승했던 지금의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의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의해 상승했지만 연준의 정책 변화가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가 뭐 25bp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글로벌 악재로는 이제 중국의 규제 움직임. 예. 그러니까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예.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이틀 남았죠.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미국의 기준금리 그 결정은 이틀 남았고, 저는 25bp 한다 이렇게 봅니다. 25bp. 네. 25bp. 다운은 제가 얘기했던 일단은 46,700까지는 안 왔어요. 46,700까지는 안 왔고, 그 다음에 내일은 좀 올라가줘야 돼요. 네, 좀 상승을 해줘야 되고. 나스닥은 제가 얼마 얘기했죠? 23,000 얘기했나요? 22,700인가? 이제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전처럼 이렇게 고가권에서 계속 RSI가 횡보할지 아니면 올라갔다 쭉 빠질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이제 9월 18일 이전에 금리 인하 후 나스닥이 RSI 70을 유지 아니면 하락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확인하고 대응하면 좀 늦으긴 할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아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아셨으면 1번. 이런 게 의미가 있냐고요? 그 의미 없는 얘기를 아침 일찍부터 방송 열어서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의미 없는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네.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네, 굳이 뭐 글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쓸 필요 없어요. 파세요, 힘들면. 자, 자꾸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관심주에 지금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주 매수 매도 여부 본인 결정, 손절 여부 본인 결정, 목표가 본인 결정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이 관심주에 대해서 뭐 리딩 해달라, 리딩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지 다 드렸고. 네. 본인 판단으로 매수했고, 본인이 봐봐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올라갈 것 같아서 혹은 수익 낼 것 같아서 매수를 했잖아요. 목표가, 손절가 본인이 설정하고, 제가 리딩을 안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제 그만 얘기해 주세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못하면, 봐봐요. 판단을 못하실 것 같으면 매수하지 마세요. 관심주가 본인이 판단을 못할 것 같으면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는 실력이 안 된다. 실력이 안 돼서 뭐 리딩 필요하다. 그러면 와우넷 쪽에 전문가님도 있잖아요. 네, 전문가님 가입하셔갖고 리딩을 듣기 바랍니다. 그냥 가로하고 저한테는 절대 오지 마세요. 회원가입도 안 받지만 저한테는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방송 중인데 지금 자꾸 방송 흐름 끊으면
다른 구독자들 피해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심주에 대한 리딩이나 손절 목표 이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의미 없는 소리. 나스닥이 RSI가 70을 하향한다. 하향하면 매도해라. 여기서 의미 없는 소리라고 했죠. 자,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나스닥이 이게 하락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미리. 이미 코스피는 일단은 지금 3,444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주식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주도했던 섹터들이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대장. SK 하이닉스가 어제 음봉 나왔죠. 오늘 약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오늘 약해요. 삼성도 약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프리마켓 시장 오늘 보면 봐봐. 갭이 커요. 여기 보면 ICTK가 22%, 엔젤 로보틱스는 13%인데 나머지 애들은 보세요. 3%대. 네. 4%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저께 포커스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고 반도체 밀리고 조방은 쪽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보면 반도체는 좀 강밥이고 지금 조방원에서 이제 원전료가 조금 움직였다가 근데 강하진 않아요. 2차전지는 LNF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좀 약간 좀 아쉬워요. 네. 약간 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아유 여기 또 바보가 또 한 명 있네요. 맨날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방송을 좀 잘 들어요.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아유 초등학생도 다 알겠네. 자 코스피 3440 이상 올라오면 고점이라고 그랬죠. 매일 하락합니다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죠? 딴 사람 다 알아듣는데 저기 이렇게 해서 주식을 어떻게 해요? 주식 하지 마세요. 그냥 바보 맨날 하락한다. 맨날 뭘 맨날 하락해요. 코스닥 860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2,000원대가 좀 팍팍팍 올라가 줘야 되는데 LNF는 이제 재무적 리스크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원전주하고 2차전지가 움직이는데 포커스는 2차전지가 강하게 좀 치고 가줘야 돼요. 네. 네, 그러니 공짜 바랄 거면 딴 데 가서 리딩 좀 들어요. 돈 내고 여기 와서 시비 걸지 말고. 네? 그 돈 참 희한해요. 희한해. 무료로 들으면 좀 조용히 그냥 들어야지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세요. 뭐 제가 무시하지도 않지만 네. 돈 내고 리딩 받는 거 이상으로 대접받으시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이제 좀 우리 제가 지금 며칠째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네. 내일부터는 이제 저 이상한 안티 분들은 그냥 그 글 삭제가 아니고 그냥 차단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
아우 힘들어 죽겠네. 방송이 이제 힘들어요. 좀 아쉬운 게 지금 보면 2차전지 에코 프로나 이런 애들이 팍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좀.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제 동시에 신고가 터치를 했잖아요. 하이닉스 34만 1,500원까지 올랐는데 내년에 반도체 업황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AI 메모리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거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테크인, 유니셈, 테스 뭐 이런 애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8월달에 ICT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151억 달러 정도 돼요. 그 이상. 그래서 역대 최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금리 인하의 완벽한 수혜주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피해주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것도 있지만 어제 상승은 수출 8월 달에 반도체 수출액이 엄청나다. 높았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 네, 막 조단위로 매수를 했었는데 어제부터 약하게 매수하고 있고 코스피 쪽은 2,668억 정도, 기관들은 1,3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저께 주가 상승 요인으로는 대주주 50억의 기준을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뭐고 있죠? 분리과세. 네, 정부가 양도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으로 유지를 하는데 분리과세가 될지 여부,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좀 약간은 아니고 자동차는 좀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지금 현대기아차가 이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명확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미국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투자는 다 해놓고, 관세는 25%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아셨으면 7번. 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 짜증나잖아요.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막 트럼프 뭐 할 적에 정의성 회장이 가장 먼저 가서 했는데, 25% 유지해요, 지금, 관세가.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짜증나는 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일본 자동차 관세는 16일부터 오늘부터 15%가 적용이 돼요. 그럼 가격 경쟁에서 밀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당분간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자동차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악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100조 투자, AI 100조 투자 국민성장 펀드를 가져가겠다. 정부가 150조 규모의 성장 펀드를 조성을 하고 5년 동안에 AI 반도체 바이오 쪽을 집중하겠다. 네, 이 중에서 50%는 AI, 딥테크 분야에 집중해 가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보면 주가가 상승했던 애들은 로봇주, 반도체, 증권사,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는 상승했던 요인이 뭐 실적이 개선될 거다, 뭐 미국에서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요. 테슬라 주가의 상승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도 좀 희한하게 좀 움직였어요. 예전 같으면 뭐 에코삼형제가 움직인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후성이라든가 솔브레인,
나인테크, LNF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과 에너지 사업. 네. 요거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에도 좀 우호적이다. 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삼성전자 1.3, SK하이닉스 0.9,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면 이렇게 이제 이 4등부터 이게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상승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전기가 보이네요. 그죠? 생즈랩, 한성, 엔지니어링, 에브리봇. 오늘도 역시 로봇주네요. 그 다음에 LNF 2차 전지가 조금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아쉽다. 이게 지금 LNF가 2차 전지가 팍팍 가야 되는데 한 7% 이상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조선 기자재가 좀 죽어줘야 됩니다. 선익도 올라오죠. 선익은 뭐 있어요? 9월 29일 날 삼성전자 VR 첨보도 1.7 약하네요. 하락하는 애들은 이제 후성, 테크인, 테스, 영업무역, 심텍. 근데 하락률도 그렇게 뭐 크진 않아요. 이게 예상 체결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자, 예상 체결로 봤을 적에는 지금 보면 매수 전략 얘네들은 다 가짜. MBT는 진짜. MBT는 진짜 같아요. MBT하고 노을. 여기에 지금 300만 주하고 190만 주 거의 200만 주 깔려 있으니까 진짜일 가능성 높아요. 근데 이제 7분 남아서 이게 막 58분 9분 되면 빼버려요. 저거 Y랩, 네이버 웹툰이죠. 네이버 미스터 볼륨 웹툰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네요. 이게 좀 열어봐야 돼요. 뚜껑도. 웹툰, 핑거스토리, 이수학, 이번에 상승해서 제일 소외된 게 뭘까요? 이번 상승에서 이번 상승에서 제일 소외된 게 제가 봤을 적에는 전고체, 자동차, 전고체, 자동차 이런 애들은 완전히 소외돼서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빠꾸도 LNF, 나무기술, 산돌, 컴투솔딩스, 선익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일 삼성전자가 확정 현실 헤드셋을 9월 29일 날 합니다. 그래서 선익이 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이 좀 움직이네요. 너무 약하다 근데. 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도체하고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반도체 소부장 얘네들이 조정 요거 해서 이제 조선 기자재까지
얘네들까지 조정이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면 돈이 이쪽으로 계속 쏠려서 다른 애들 계속 쏘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가 만약에 조정 나오면 조방원으로 가면 안 돼요. 조방원으로 가면 이천지는 또 쏘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 반등 나다 쏘야 돼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보유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좀 지금 막 2차 전지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방원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끝날 걸 일주일 안에 올라가서 끝날 걸 막 3, 4주 막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애들은 삼성출판사, 프론티어, 솔루엠, 퓨처캠, 오이솔루션. 이 오이솔루션이 참 이게 희한해요. 오이솔루션은 이제 5G이긴 하지만 이게 로봇주에도 포함이 돼요. 네. 로봇주에도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숨겨진 로봇주기도 해요. 지금은 좀 고가권이네요. 근데 이미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는 좀 올라올 것 같고. 이치안불. 요거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것들은 이제 추석 때, 그죠? 여행 항공 면세점. 네. 그때 연휴 기간이 길 때, 그때 아마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선물은 일단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주도주를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쪽이나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시면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주도주니까 나는 매매할 거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고가권에 있고 등락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폭은 적고, 네, 올라가는 적고 하락폭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별로예요. 그리고 단타라든가 이런 거 괜찮긴 하지만 스윙 관점으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높은 상위 주식 중에서 뭐가 상승하는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LG 디스플레이, 그죠? 그 다음에 금융주, 네이버, 로보틱스, 현대. 이 원전주 움직임. 여기 에코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조선주도 조금 빠지는 거는 일부 조선, 철강, 보험, 게임. 근데 이제 하락폭 수준은 상당히 미비하다. 네. 미비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잠깐만요. 이제 장시작 20초 전입니다. 오늘은 2000년지는 LNF가 대장인 것 같네요. LNF. 자, 장 시작됐고요. 이거 봐봐요. 선물 좀 보세요. 선물 빠지면 반도체 빠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원전주가 좀 강하네요. 저는 이제 2000년지를 저는 샀냐? 안 샀어요, 아직.
여기서 올라가면 놓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내려오면 사는 거고, 올라가면 놓치는 거고. 잠깐만요. 음, 음. 자, 현재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 좀 보시면 관심주 뭐 샀습니다, 뭐 샀습니다. 알아서 하셔야 돼. 손절이나 목표가나. 네, 아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손절가, 목표가 알아서 하세요. 네, 이해했죠? 네. 관심주 드리면 살지 말지 일단 결정하고, 샀으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뭐 손절은 10%, 뭐 목표가 10%뭐 이렇게 잡는다든가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별도로 리딩 안 해드립니다. 자, 오늘 9월 16일 오늘 관심주는 잠깐만요. 오리엔트 전공 저번에 했던 거 있죠? 또 할게요. 오리엔트 전공 또 하는데, 이제 저번에 오리엔트 전공을 뭐 사신 분도 있고, 그죠? 안 사신 분도 있고, 뭐 사신 분들은 조금 더 사셔도 되고, 그러면 물타기를 하셔도 되고, 없는 분들은 추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매매 여부는 본인. 리딩 안 해요. 저는 리딩 안 합니다. 네.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 나는 싫다, 하기 싫다, 그럼 하지 마셔야 돼. 강의 안 합니다.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심주라서. 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라고 해야지 사라는 건가요? 추천주. 추천주가 사라는 거고, 관심주는 말도 그대로 관심주. 저는 여기서 관심주라고 표현하지 추천주라는 표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아셨으면 1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렇게 이제 추천을 받고 싶고 리딩을 받고 싶으면 와우넷 쪽에 가입을 하세요. 네, 저한테 가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입해서 리딩 서비스는 리딩 돈 내고 리딩을 받으세요. Y랩, 미스터 블루, YG버즈. 이 YG버즈가 그거 아닌가요? 틱톡 매각 관련주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 아, 오늘 원전주 살아나는데, 원전주 살아나면 안 되는데. 원전주 살아나면 지금 보시면 2차 전지가 조금 빌빌하네요. 그래도 뭐 LNF가 좀 선방을 해주고 있네. 네. 선물이 3,440. 아, C랩도 가네. C랩도 가네요. C랩도 갑니다. LNF는 좀 약하고요.
선물이 취소 오르네요. 외국인들이 좀 사긴 하는데 테크닉은 빠져요. 네. 야, 목표가 오늘 또 이게 또 얘네들 또 시작했네요. 아유, 징그럽다. 얘네들 오늘 목표가 릴레이 시작했네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셨죠? 네. 목표가 릴레이 시작했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은 내용 5개. 목표가 릴레이 스타트. 오늘은 이제 증권사 이 레포트가 좀 나와. 근데 증권사 레포트도 다 희한해요. 다 똑같잖아요, 보시면. 39만 5천, 39만 5천. 이건 뭐야? 외국인들이 900억 정도 좀 매수해 주네요. LNF가 조금 강세고 미스터블루, Y랩 이렇게 강합니다. 보성 파워텍가 왜 움직이지? 원전은 움직이나? 원전은 움직이네. 오늘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는 이제 그 우량주보다는 원전 중소형주 쪽으로, 네.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는 강한데 테크닉은 약하네요. 희한해. 방산주, 느낌이 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네요. 조방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이전지 소외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조방원은 우량주 위주의 조방원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방원으로 가더라도 이제 우량주보다는 이렇게 중소형주, 보성, 우진, 우리기술 이렇게 그 테마성이나 좀 약한 애들, 네, 글로 좀 갈 것 같아요. 방산도 그러면 뭐 스페코 뭐 이런 걸로 갈라나? 스페코, 빅테기. 빅테기는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네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선물 올라가는데 종목들 안 좋아요, 별로. 네. 종목들 별로 흐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사 레포트 나왔을 때 매도 나오는지 매수 나오는지.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 나오는데 약하네요. 코스닥도 고점 치고 밀리네요.
약하다. 너무 약하다. 오늘은 일단은 강원에너지가 좀 강해요. 네. 2000지 강원에너지 올라가면 다른 2000지는 좀 못 올라가는 특징이 좀 있죠. 네. 오늘 여전히 조선기자재도 좀 강합니다. 네. 반도체 강하고 조선기자재 강하고 새롭게 편입된 거는 이제 원전주들이 이제 테마성 있는 애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C랩 뭐 선익 시스템은 9월 29일 날 삼성 확장 헤드셋 관련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원전주, 에너토크 이런 가벼운 애들, 테마주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테마주들은 조정입니다, 오늘. 로봇 테마주는 조정이에요. 저는 이제 예상은 일단은 이제 조선기자재는 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조선기자재 쪽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산도 움직이네요. 방산도. 이 지금 보면 풍산, 방산이 움직여요. 현대차는 뭐 그렇고. 이 원전 좀 움직인다. 아이고야. 두산. 2000지는 재미없겠네요. 좀 있으면. 네. 아무튼 제가 예측한 대로 제가 싫어하는 쪽으로 예측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2000지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빨리 바닥 찍고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네. 이렇게 움직이면 더 걸려요. 잠깐만요. 좀 걸리겠네요. 시간이. LNF도 지금 3.8% 올라갔다 빠져버리고. 대주전자 이런 거 하면 그냥 소외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랩이나 미스터블루가 윗골이 되고 차익 실험 물량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재료 노출되고 차익 실험 나오네요. 그냥. 네, 오늘 원전주 대장은 이제 보성입니다. 보성이 얘가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문제 좀 드릴게요.
아, 오늘 방산이 좀 강하네요. 방산주가 좀 강해요. 여기 저기 2천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고야, 좀 기다리셔야 되겠네.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HJ 중공업은 어떻게 됐어요? HJ 중공업. HJ 중공업은 이제 조만간에 죽을 때가 됐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추석 명절 때문에 화장품주 움직여요. 화장품주. 네. 화장품주 움직입니다. LNF가 그래도 조금 해주네. 이천제 LNF. 그 다음에 뭐 세비캠,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는 괜찮은데요. 셀리드, 테크윙. 자, 이제 선물이 살짝 꺾이는 점 보세요. 코스피가 얼마까지 올라왔냐. 한 20포인트 상방 열려 있네요. 아, 이게 제가 최고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이게 작겠네. 죄송해요. 이 스피커 되게 작게 해놨네요. 네,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오늘 2차전지 가려면요, LNF가 10% 이상 상승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2차전지가 가요. 네. 안 그러면 힘들어요. 삼성전자. 근데 이게 지금 조선이나 방산하고 원전 쪽으로 움직여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방산이나 원전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량주 하면 안 돼요. 중소형주 하는 게 나아요. 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4% 움직이네. 확실히 이게 저쪽 다시 조방으로 가네요. 네. 조방으로 갑니다. 2차 전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냥 뭐 그 정부 정책주 있잖아요. 전력 인프라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해운 섹터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미리 깔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깔아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9시 20분이고요. 코이즈. 앞으로 이제 해운이나 전력 인프라 쪽이에요. 해운, 전력 인프라. 지수는 이제 10포인트 상방 열려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
지수가 이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전고점 돌파 못하고 있죠. 그죠? 전고점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2천억 사니까 오늘 한 7천억 정도 매수하겠네요. 외국인들 한 7천억 매수할 것 같아요. 아, 2천지 사기가 애매한데. 야, 풍선이 쫙 올라오네. 다시 회귀입니다. 다시 조방원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방원으로 다시 회귀하면 이제 조방원이 또 빠져야 또 2천지 움직여요. 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오늘은 로봇주하고 제약주들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이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상승에 별로 큰 도움을 못 받고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확실히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도 완전 달라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 지상군 공격 개시 이것 때문에 움직이네요. 네. 오늘 5G 좀 강하고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좀 크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크게 빠지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두산도 움직여, 두산 그룹주도 움직여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그룹주, 하이닉스. 정부 정책 수혜주를 미리 사놓고 그게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 최악으로 가는데요. 지금 조방원 가면 못 가는데 조방원이 가면 왜 뭐가 늦어지냐면 순환매가 늦어져요. 순환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소외주 쪽으로 상승 이 순환매가 늦어져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지루하잖아요. 지금 2주째 지금 행보예요.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그게 더 기간들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꺾이고 있고 코스피는 선물은 그나마 괜찮고.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8월 18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25bp 금리 인하 나오는지 B껏 50bp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미국도 그렇고.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해운전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해운이나 전력 인프라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조용하긴 한데, 네. 지금은 조용하긴 한데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선물이 이렇게 올라갔다 빠져버리면 LNF가 지금 4%대 상승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보합까지 내려와요. 못 치고 가요. 오늘은 수급이 어저께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보다는 좋습니다. 빠지네 LNF도. 자, 이제 지금 선물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빠지는지 횡보하는지 보셔야 돼요. 선물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 봐요. 별로 좀 제한적이에요. 상승이 제한적이에요. 지금 상승폭을 지킬 거냐 아니면 빠질 거냐 뭐 그 차이예요. 제가 지금 관심주에서 드렸던 주식에서 저는 그 뭡니까 선익 시스템 같은 애들이 좀 좋긴 해 보여요. 우리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정에 따른 거. 전력 인프라는 이제 재룡. 그 다음에 선익은 이제 삼성. 그죠? 그 다음에 해운은 미국이 중국의 입항 수술. 이건 좀 멀어요. 10월 14일 날 있는 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려요. 그래도 이런 것들 시세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쭉 사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하실 거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애들보다는 여기서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재룡전기, 뭐 선익,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STX 그린 로직시스였나요? 네, 이런 거에서 이제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석유 관련주들은 좀 안 움직이네요. 한국 석유. 야, 한국 석유는 아예 안 움직이네. 지수 상승과 우량주 위주의 상승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전혀 안 움직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자, 이제 선물이 빠지는지 보세요. 지금 이제 선물이 빠지면요. 지금 약한 뭐 1%대나 0. 몇 %대 플러스나 마이너스 나는 애들은 지수 영향 받습니다. 선물 쭉 빠지네요. 코스닥은 이미 제가 이제 86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855까지 올렸다가 좀 밀리네요. 아, 여기서 인버스 샀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그 다음에 요번에 조정이 끝나면 조선기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피해주들이 그 소해주들이 좀 올라가긴 할 거예요. 네. 좀 기다리셔야 돼. 아우, 귀에서 피가 나오네, 양쪽에서. 오늘 근데 저렇게 외국인들이 2,700억을 사는데 이게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안 사면 엄청나겠는데요. 선물 좀 출렁거리니까 주식도 확 출렁거리네요. 뉴스.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조금 움직이고요. 로봇주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LNF가 5% 쳐주네요. 잘들 기다리시고 여기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제 최근에 드렸던 관심주 있죠? 여기서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실 분들. 개별적으로 뭐 손절, 목표가 요거는 개별적으로 잡으셔야 되고 리딩은 안 합니다. 야, 근데 엔캠은 좀 소외되네요. 엔캠은 좀 미리 올라가서 좀 소외되네. 중앙첨단 소재는 어떻게 됐어요? 중앙첨단 소재는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선 삼성전자는 밀리고 하이닉스가 조금 강한 흐름 나타납니다. 네. 벌써 3천억 사네요. 3천억. 네, 3천억 삽니다. 3천억. 오늘 제가 봤을 때 한 7천억은 살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가면.
근데 매도로 돌았으면 지수 밀릴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매수하는 상태로 종가까지 유지를 해줘야 좋을 건데, 이게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 좀 많이 밀릴 거예요. 지금 혼자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수 상승은 혼자 바치고 있습니다. 선물은 1차적으로 468. 여기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LNF 잘 보고 계시고, 걔가 올라가야죠. 이차전지가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시간 걸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 비유로는 이제 마지막에 이차전지 움직이고, 또 예전처럼 이차전지가 고점 찍으면 그때 또 지수가 좀 밀릴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시간당 한 최소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매수를 해줘야 돼요. 하이닉스는 지금 고가권에서 레포트 나오고 그래서 별로예요, 별로.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서 좀 밀리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맨 처음에는 다 같이 밀리는데 나중에는 그 못 간 주식들도 같이 밀렸다가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승하지 않은 주식들은 뭐 굳이 조정 나온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 크게 못 가네, 근데. 알테오젠. 잠깐만요. 알테오젠 빠지네요.
5G. 오늘 5G도 좀 강하네요. 노란 풍선. 하나 투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도 못 가네. 잠깐만요. 시가총액이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으로 관심주를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드릴까요? 어쩔까요? 하자 1번, 아니다 2번. 해요. 1, 2번이 되게 많네. 저 유리한님만 할게요. 그러면 네, 오늘 며칠이죠? 오늘 9월 16일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매매한 주식은 나중에 한번 오픈할게요. 네. 오늘 이제 후보군이 한 2개 있었는데 하나만. 아까 잘 모르신 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골라서 하세요. 여기서 재룡, 선익 시스템, 에스텍스, 그린로직스. 개별 손절 목표가 잡으시고 개별 매매 하셔야 돼요. 리딩 안 해드리니까.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셋 중에. 오늘 시장의 관건은 외국인 매수가 계속 장 막판까지 지속되는지, 개인의 물량 지속적으로 받아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매도로 전환, 현물 쪽입니다. 현물 쪽. 현물 쪽이 매도로 전환되면 지수는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 동향을 잘 봐야 돼요. 갑자기 좀 외국인들이 매도가 막 늘어나고 외국인 매수가 좀 줄어들면 지금 혼자 사잖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매도세 전환되면 빠질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매도폭을 늘리면, 그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 혼자 사잖아요. 외국인이 만약에 종가쯤에 이게 현물 매수가 막 1,00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좀 밀릴 거예요. 뭐 막 미친 듯이 혼자 막 1조 사면 뭐 괜찮은데, 아무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주가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에코 삼형제를 갖고 계신 분들의 전략 그냥 갖고 보유하셔야 돼. 네. 보유하셔야 돼요. 팔면 안 되고 기다리셔야 돼. 그래서 엇박자 나면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걸려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9월 26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9월 29일 삼성전자 확정 현실 헤드셋 요건 선익 시스템 9월 26일 날은 재룡전기죠. 그 다음에 10월 14일 날은 미국 중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 요거는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로지스. 네. 선물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주식들은 좀 소외받잖아요. 예, 선물 빠지면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빠질 때 더 같이 빠지는데 그거는 내성이 생기려면 시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뭐 지금은 코스피 쪽을 주가가 올라가도 그냥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그냥 쭉 끌고 가신 분들이 좋은 거지 나머지 분들은 별 볼일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나머지는 별 볼일 없습니다. 이게 또 이제 조방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방원들로 넘어가긴 해요. 넘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제가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오고 조방원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외주들이 시간 더 걸린다 그랬는데 조방원 넘어가도 이 조방원들도 엄청나게 강하게 반등 나오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모예요. 애매모예. 아무튼 저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애들은 34만 원 이상권에서 사는 거는 별로다. 이미 선물이 9시 27분에 470을 찍으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어저께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증권사 목표가 상향 뉴스 나오고 있죠. 지금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똑같은 뉴스가 4번 5번 나오고 있고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핑크 루비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는 지금 지수가 좀 양호하긴 하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쪽의 매수세가
이게 정체가 된다거나 전체적으로는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시간당 막 500억씩 이렇게 막 빠르게 막 안 사고 정체된다거나 아니면 저거 지금 현물 매수세가 좀 줄어든다거나 그럼 오히려 지수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맞추면서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은 음봉이에요. 코스닥은 0.5% 상승하고 있고 상승 탄력 또한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60 근처에서의 저항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네. 오늘 하루만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이제 내일 만약에 매도로 돌아선다? 그러면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못 간 주식은 죽기 살기로 보유하는 거고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 이런 애들은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9월 18일 날 25bp 하면 실망 매물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또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상당 부분 너무 좀 급하게 올랐다. 오전에 설명드렸어요. 세상에 다 어려워요. 뭐 주식만 어려운 게 아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예. 사장은 사장대로 힘들고 직원은 직원대로 힘들고 다 힘들어요. 예.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있으면 다 부자 되고 다 놀고 그죠? (100억) 정도 늘어나네요 매수가. 아무튼 나중에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은 일정에 따른 요런 주식들을 이 뭐지 이게 일정에 따른 이런 주식들을 선침해 놓고 올라올 때 파는 게 좋아요. 네,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해했으면 1번. 네. 지금 주식과 현물 저희는 주식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인버스 또한 좀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공매도도 좀 해놓고 있고 저번에 이제 하나오션, 원익 IPS, HD, 현대, 마린엔진 요 세 개를 공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수익 냈고 오늘 또 공매도 하나 진입했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9월 18일 날 미국 연준이 50bp의 금리 인하 가능성 몇 프로예요? 3.6%예요. 25bp 하면 빠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트럼프가 50 한다고 확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확률은 3.56% 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50bp를 해도 주가가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 빠질까 말 건데 25bp 하면 빠지죠, 당연히. 네. 빠져요. 저는 지금 뷰가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저의 뷰는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 금리 인하폭 50bp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5bp 하면 당연히 빠지는 거고 50bp에도 선반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락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몰라요. 그거는. 네. 이해했으면 4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
그런가? 25bps 등의 주가 더 올라갈 건가? 50bps 등의 주가가 올라갈 건가?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의 상승 요인이 뭔지를 보고 그 상승 요인이 소멸되면 주가는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금리 인하의 포커스가 지금 상승의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재료가 소멸되는데 소멸되고도 더 가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강력한 거, 예를 들어서 뭐 75bp를 한다거나 그럼 가겠죠. 예. 근데 그거는 뭐 재료에 가깝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제가 자꾸 공매도 쪽을 하고 있고 주식도 안 움직인 거는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시장에 지금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시장은 연준이 50bp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50bp를 해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저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설령 50bp를 하더라도 또 문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bp를 했다고 쳐더라도 야, 우리 이제 50bp 했으니까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천천히 가져갈게. 그럼 그게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결론은 뭐냐? 25bp, 50bp를 하더라도 주가 반영됐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통화 정책이 야,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할게, 6개월에 한 번씩 할게, 뭐 1년에 한 번 할게.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는 앞으로의 연준이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 짧게 갈 것이냐, 길게 갈 것이냐, 네,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짧게 자주 갖고 가게 되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현물 쪽 매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요것만 잘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전략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이제 물러가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